잘 나가는 회사 중역, 넓은 마당이 있는 번듯한 집, 여유로운 삶을 누리던 평범한 남자니기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날, 아내는 이혼을 통보하고 집의 열쇠를 모조리 바꾼 채 그의 모든 물건을 앞마당에 버려두고 떠나버린다. 설상가상으로 차는 압류당하고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버린 닉은 마당의 소파에서 잠을 자고 마당 수도로 샤워하는 앞마당 노숙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던 중 쌓여있던 짐들 속에서 졸업 앨범, 야구공, 낚싯대, 전축 등 물건들을 보며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는 닉. 그러나 신용카드는 정지되고 은행 계좌마저 막혀버리자 닉은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던 동네 소년 케니 크리스토퍼 조던 윌리스를 고용해 마당의 물건들을 팔기 시작한다. 자신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팔려나갈 때마다 닉은 자신의 내면에 점차 새로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음을 느끼는데, 우리는 가끔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너무 많은 색깔을 칠하려 합니다. 욕심이라는 붓으로 쉴 새 없이 덧칠하다 보면 어느새 본래의 그림은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리죠. 마치 앤디 워홀의 팝아트 작품처럼 강렬하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퇴색되어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영화 에브리싱 머스트 고의 주인공 닉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집 마당에서 캠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의 마당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죠. 물건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닉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치 영화 미니멀리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비우고 단순한 삶을 선택하면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닉은 이웃들과의 소통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옆집 소년 켄과 야구를 하고 임신한 이웃 사만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마치 영화 굿 윌 헌팅에서 숀 맥과이어 교수가 윌에게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처럼 닉은 이웃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욕망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물건들을 갈망하며 끊임없이 달려가죠. 하지만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마치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조던 벨포트처럼 욕망에 눈이 멀면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닉은 자신의 마당에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 소울의 주인공 조 가드너가 죽음 직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행복은 꿈을 이루는 것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가끔 삶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엑스트라처럼 혹은 배경처럼 흐릿하게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죠. 허의 주인공 테오도르처럼 우리도 가끔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갇혀 헤매기도 합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주인공 리즈처럼 우리에게도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쇼핑, SNS,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해독 주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파이트 클럽의 주인공 타일러 더드는 모든 소유물을 불태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버릴 수 없는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두고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와의 작별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까칠이처럼 우리 안에도 다양한 감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감정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이해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마음속 영화를 다시 보듯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라라랜드의 주인공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현실과 타협하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명상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비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도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부딪히더라도 자신만의 해독 주간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비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닉은 마당을 비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처럼 단순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닉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도 닉처럼 비움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충전입니다. 우리 안의 공간을 비워낼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